이게 가장 의문인 지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협상에 있어서 현재 공격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를 멈춰 세우냐 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란과 미국의 협상안을 보면 이란한테 반대로 이스라엘이 공격 중인데 침공하기 편하게 무장 세력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협상안이에요. 이게 가장 오늘날 이상한 부분이다. 그러니 이 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 협상 어디서 중재를 하고 있죠? 파키스탄에 중재하고 있죠.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샤리프 총리의 중재하에 진행된 회담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21시간 가까운 장시간의 회의 끝에 결렬을 선언하고 30분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해서 출국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전쟁을 반대했다라고 알려지는 벤스 부통령과 중동 특사, 그리고 제레드 쿠시너, 트럼프 사위, 그리고 이란 협상당은 갈라바프 의회 의장과 중앙은행 청재 참석했다 그랬죠? 저기는 왜 의회 의장이 나오나요? 최고 지도자가 지금 건강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의장이 이번에 협상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씨, 근데 전쟁 완전 종식, 미국 측에서는 호르무즈 즉각 개방, 핵 금지 및 농축 우라늄을 제거 또는 IAEA에 이전해라, 이런 게 중점인 것 같고, 근데 핵 협상가가 왜 아무도 없나요? 분명 겉에 표면적으로는 핵 관련해서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동 특사와 트럼프 사위, 재건 사업에 중점적인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는 게 참 희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안보 관련된 사람들도 참석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반면에 이란 측에서는 경제 제재 그리고 동결 자금을 완전히 해제해달라, 전쟁 피해 배상과 그리고 레바논 내 휴전을 선행해달라, 이러한 부분들이 중점으로 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레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과 수용하지 못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결국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란이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란 측에서는 168개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고 해요. 이거는 아마 지난 협상이 오래되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가져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제시를 했다. 미국은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신뢰를 보여줄지에 따라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자면 일부 보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점 때문에 안 됐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미국은 즉각적으로 개방을 해라. 이란은 경제 제재 완화를 먼저 해달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해달라.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즉각 중단시켜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재미있는 점인데 농축 우라늄 전량 폐기 또는 IAEA에 이전해라 라는 게 미국 측의 주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는 미국의 핵 포기 요구가 과도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눈길이 가냐면 지난 오만 4차까지 이뤄진 중재협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이란이 핵 농축을 5% 정도까지 낮추고 미국의 사찰도 용인할 의향이 있다 라고 해서 지난 오만 중재 당시 때 이란도 양보를 많이 했는데 이틀 뒤에 갑자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협상안은 어때요? 오히려 이란의 요구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협상 자체가 이상한 점들이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중점인데요. 협상이 진행된 지 1시간 좀 지나서 이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 미국이 이란의 동결자금 제재를 해지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 그런데 또 1시간 지나서 백악관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보도가 나옵니다. 언제 이란한테 동결자금 해제를 합의했다고 하냐? 그것은 사실 무근이다. 대치되는 보도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올렸어요? 호르무즈 해협 길의 탐들을 28척을 모두 제거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영국 등 이 길의 제거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그리고 미군의 군함 2척이 가 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호르무즈를 통과하려고 하는 군함은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협상이 잘 돼서 기뢰 제거를 하러 미국의 군함이 두 척이 통과한 거 아니었어요? 뉴욕타임스에서 나왔던 건 이란이 해협을 안 여는 게 아니라 못 여는 거다. 기뢰를 어디에다가 깔았는지 모르더라 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을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좀 의아한 점들이 여기 위쪽 선을 보시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나가는 길인데 분명 얼마 전에 프랑스, 일본 그리고 이란과 관련된 중국, 인도, 서양과 관련된 배들은 통과를 했어요. 기뢰를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그리고 깐 위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란은 안전한 항로의 위치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뢰를 깐 위치를 몰라서 통과를 못 시킨다고 하는 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여러 척의 선박을 이란의 호위하에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내보내주면 미국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숨어져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소해함을 투입해서 기뢰를 제거하고 있다. 이란은 군함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상반된 내용들이 오늘날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국가에서도 엄청나게 메시지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메시지들은 중동 국가들의 아우성에는 이란아, 왜 이스라엘보다 우리 중동 국가들한테 미사일을 더 많이 쏘는 거냐? 20%는 이스라엘에 쏘고 나머지 80%는 중동 국가들한테 쐈잖아.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하기보다는 다른 부분들을 인질로서 쓰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는 가장 큰 이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은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에도 개방된 상태였고 개방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요. 단 통행료를 징수하냐 못하냐고 기뢰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핵 농축 우라늄 제거에 대한 부분은 오만 때부터 오히려 후퇴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지휘권을 인정하냐 마냐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되는 거고, 단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저는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지점, 무장 대리 세력에 대한 전면 중단하라,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협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약 200곳의 거점에 집중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이뤄지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엄청나게 지금까지 해왔던 공격보다 더 강력한 공격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장관인 벤 그비르가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홍성 기도를 강행했어요. 그래서 현상 유지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인데 이스라엘 장관이 성지를 도발했다라고 해요. 이거는 저의 해석인데요. 많은 종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공통적으로 성지 순례를 많이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본인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마치 본인들만의 그러한 종교를 집중적으로 신성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약간 광역 어그로 같은 느낌들이 있어서 성지 도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는 도대체 왜 그러나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부패 혐의의 재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휴전과 함께 재개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부분들도 이야기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가장 큰 점은 뭐냐?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이제 몸통인 이란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가장 의문인 지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나머지는 차차차차 해나가다 하더라도 현재 공격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를 멈춰 세우냐 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란과 미국의 협상안을 보면 이란한테 반대로 이스라엘이 공격 중인데 침공하기 편하게 무장 세력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협상안이에요. 이게 가장 오늘날 이상한 부분이다. 휴전을 하고 싶으면 네타냐후를 멈춰 세우면 휴전이 잠시 이뤄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회담을 계속 해나가면서 맞춰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 이 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빨간색 지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공격해야 될 아래쪽에서부터 예멘 후티 반군, 이란, 이라크,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이스라엘의 목표가 다르다, 미국과. 이들은 중동 패권을 아예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협상 전에, 휴전 전에 때렸다라고 하는 카라지 B1 교량 폭파. 완공 전인데 가장 높은 다리를 왜 폭파했냐? 이거 해설해 준 사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리가 완성이 되면 이란이 서부 쪽에 미사일을 배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로 해서 밀고 들어오려면 거기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보급로로 쓰기 위한 다리였는데 그걸 완공 전에 미국이 폭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설명을 뭐라고 드렸죠? 때릴 데가 없어서 잘못 때렸다라고 하는 보도는 이상하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침공하는 데 있어서 이란을 견제구로 때린 거다 라고 저는 해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리아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튀르키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직 이거는 확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중동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하는 건 시리아를 점령할 때 튀르키예와 대치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튀르키예가 나토 국가여서 나토 국가끼리 싸울 수가 없으니 나토를 탈퇴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던 게 지금 네타냐후가 그린 그림에서는 그 신빙성을 조금씩 더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튀르키예 총리가 글을 올렸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범죄로 전범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다. 네타냐후는 사실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면 체포돼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현대판 히틀러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자 네타냐후도 맞서서 글을 올렸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테러 정권과 그 대리 세력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란을 지원하고 심지어 쿠르드족 시민들을 학살하는 에르도안과는 정반대되는 행보이다. 튀르키예를 저격했죠. 이런 싸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네타냐후 안 잡혔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서 네타냐후는 잡혀야 되는데 내 친구 트럼프와 가자지구 인질과 시리아 관련해서 논의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어요? 국제형사재판소는 쓸모없는 곳이다. 내 친구 네타냐후를 모욕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잡혀가는 거예요. 국제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현재적으로 잘 던진 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지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극우로 유명한 이탈리아 멜로니아 총리도 이스라엘 공격을 즉각 멈춰라. 스페인 산드로 총리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과 EU 협정을 중단해야 한다. 전 세계가 나서서 지금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중동 전쟁이 멈추려면 호르무즈 해협도 아니고 농축 핵 우라늄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멈춰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협상안을 보면 이란을 멈춰 세우고 있죠.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어딜 갔어요? UFC 경기를 관람하러 갔어요. 심리적 전략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트럼프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란아 너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너네 통행료 자체를 못 받게 그리고 이란과 중국, 인도와 관련된 선박들조차 오가지 못하게 그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봉쇄해버리는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이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강력한 최신 무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담 자체가 본질을 벗어난 부분들이 꽤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트럼프가 중동 패권 전쟁으로까지 참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여론이 저는 이스라엘과 트럼프를 멈춰 세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길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14일 날 회담을 또 연다 그래요. 중재회담을.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는 뭐라 그래요? 할 일이 남았다 그러면서 이란까지 갈 것이다 라면서 지도를 가리키면서 영상을 공개했단 말이죠. 그 안에 네타냐후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는 것이 나올 것인가를 저는 주로 봐야 제대로 된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